하쌤입니다. 어제 세상이 좀 떠들썩했죠. 코레일이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당락은 결정됐는데 나는 무엇이 당락을 결정하게 만들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샘플링 해봤습니다. 자, 합격자를 A로 두고 불합격자 둘을 B와 C로 둘게요. A 학생의 점수 특징은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수리와 문제 해결은 거의 과락 정도에 달했죠. 자, 불합격자 B와 C의 경우는 의사소통은 거의 같았습니다. 수리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죠. 문제 해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B 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가 고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합격했다면 참 안타까운 점수입니다. C 학생 같은 경우는 자, 평균 점수는 B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1점 차로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C 학생 같은 경우는 편차가 크게 났습니다. 그 특징이 있죠. 자, A 학생도 편차는 크지만 의사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B 학생은 편차는 고르지만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기대 이하였다. C 학생은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의사소통에서 역시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소통이 당락을 결정하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소통이 당락을 결정한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에서 좋은 느낌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농경사회 때 물고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의사소통이 그 물고 역할을 한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같은 통로 역할을 하는 표현을 갖다 물고라 그러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느낌을 잘 받으면 전체가 좋은 기분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점수를 잘 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사소통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쉽습니다. 자, 시험지에서 보는 지문은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죠. 상대방 의사입니다. 이 상대방 의사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는 읽다와 하나는 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읽다는 해석하는 거죠. 해석은 어려운 겁니다. 또 해석 자체가 나의 주관에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짚다, 우리 짚어보자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짚느냐? 이게 바로 그 틀입니다. 해법. 자, 이수그룹이라고 있는데 상대방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파악한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위해서 약간 변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 의사가 곧 지문이죠. 여러분이 쓴 글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의 의사를 나의 주관으로 해석하면은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틀, 동원하는 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서로 어긋남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만 읽지 말고 짚어라. 그러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짚는 방법만 익히면은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내가 볼 수 있고 또 읽어야 할 부분만 빨리 읽고 선택지 진수를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그 대표 선수가 짚는 기술의 대표 선수가 사부고성과 포맷입니다. 자, 사부고성은 뭔가 이슈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단연 미국이 꼽힌다. 그래서 사회계층 간 이동이라는 게 이슈죠. 그게 또 문제이죠.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의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또는 하지만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되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또는 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사부고성은 맞다 그렇다. 사회계층 간 이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로는 단연 미국이 꼽힌다라고 이슈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니야 하고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때문이다라고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근거 사례가 막 들어갑니다. 이론도 들어가고. 그래서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그러므로 따라서 이 표현 가지고 자기 의견을 한 번 더 되짚으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 또는 강조합니다. 이 틀을 사부고성이라 그럽니다. 자, 자기 의견, 생각을 드러낸 것을 논설문이라 그러는데 논설문은 자기 의견을 드러내기 때문에 대개 이 사부고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과 이유 근거 이게 바로 두 갈씩이죠. 그래서 어떤 글이든 이 사부고성에 해당되는 그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글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포맷인데 포맷은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는 프레임입니다. 이거 익히면 평생 밥벌이가 보상됩니다. Why, what, how, if. 그래서 사부고성과 포맷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하지 말고 결합해서 봐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죠. 자, 오늘 공치사라는 카페에서 나에 대한 얘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그러네요. 유튜브에 설명하는 이론 공부하고 있는데 들었는데 도움이 되었다. 감사할 일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학생이 있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작년에 공치모라고 하는 카페에 남겨진 코렐 최종 합격 후기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시험치기 일주일 전 나 하쌤의 의사소통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고 최종 합격했다 그러는데 내가 이 카페 글을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걸 봤나 봐요. 10월 12일 뭐 이 얘기를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 연장해 달라 해서 연장을 해 줬습니다. 자, 어떤 학생인데 언제쯤은 모르겠어요. 너 PT도 잘할 거다 한 거 봐서는 필기 합격했다는 얘기죠. 자, 이 친구도 시간을 많이 남겼답니다. 언어가 가장 약점이 있는데 시간을 남길 정도로 잘 풀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2016년 한국재정정보원 합격자가 의사소통은 2번 풀고 시간이 남았다 그럽니다. 작년 11월에 한전 머리 꼬리 위주로 보고 사부고성으로 봤다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읽기가 가능해졌다. 문단별 주제찾기 일치 불일치 꼬리물기 키워드 꼬리물기 하나만 잘 잡아도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역시 작년인데 건보네요. 머리 꼬리 읽는 방법 의사소통 받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토론 면접 간단한 얘기네요. LH공사 필기 합격했다. 역시 뭐 머리 꼬리 위주로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그 얘기죠. 전기안전공사 필기 후기를 어느 학생이 카페에 자세히 올려줬는데 이항대리 그룹핑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시간 단축해서 풀었다. 시간이 남았을 정도다. 10분 15분이나 남았다 그러네. 전체 시험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 얘기인데 한국감정원 시험을 앞둔 학생이랍니다. 자, 금요일 오전 9시경입니다. 내 책에 그 소금물 농도 관련해서 제 문제 풀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배럴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지 말고 분모 분자 관계로 보면은 암기한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인데 이 친구가 이걸 봤나 봐요. 그러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다른 출판사 문제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한국감정원 대비 특강을 열었습니다. 그 특강 자료를 줬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네가 그 책을 펼쳐서 못할 거니 그 특강 자료나 봐라. 그러면서 답지도 줬습니다. 7월 18일 필기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랑 OT 잘 보고 그 OT 자료가 40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선택지만 보고 답을 찾는 방법, 지문을 읽는 법 이와 같은 것이 도움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특강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얼마나 공부했니? 기간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 한 것 같답니다. 참 너도 기가 차지만 더 기가 찬 놈이 있다 하면서 이걸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OT 자료만 보고도 합격했다. 나 지도 놀랬다 이거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면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면접 뭐 할 얘기 없니?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내봤습니다. 자, 다른 학생들 면접 이렇게 합격했다 하는 얘기와 함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사 입장에서 문제일 관점을 준비를 했더니 합격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너는 되는 놈이다. 뭘 해도 되는 놈이다. 이렇게 답장을 줬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 포매트를 이용해서 토익 공부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2주 만에 835점 만들었다. 이 친구는 직접 나한테 찾아왔습니다. 사실 토익은 지문이 거의 포매트이잖아요. 그것을 눈치채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수업 들으면 다 합격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은 교재, 똑같은 선생,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법 가지고 공부해도 90점 받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30점 이하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당사자, 학생인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편차는 다르게 납니다. 근데 이제 얼만큼 잘 이해하고 체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포럼이란 시간 동안에, 기간 동안에 합격을 하고 더군다나 딱 하루 만에, 이처럼 딱 하루 만에 합격한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하루도 아니죠. 오전 9시에 나한테 연락 와서 지도 뭐 일하는 시간 있을 거고 잠자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 전체 잡으면 8시간이나 9시간쯤 되겠죠. 이렇게 10시간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라 해서도 30점 이렇게 받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체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어쨌든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축하를 전하고 뭐 이번에 불행하게 떨어진 학생한테는 위로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좀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틀을 익히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올려진 글을 보니까 하쌤은 글을 읽지 마라 그러더라. 그래서 선택지만 축으로 보고 있으면 된다더라. 이런 비아냥 쪽의 글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글을 아예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이해를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